안녕하세요, 장희택입니다.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됐어요. G70 외건이죠. 이게 세단형이었던 G70의 뒷부분을 짐칸으로 바꿔서 좀 더 쓰기 편리하게 만든 건데, 궁금한 거는 딱 요거 세 개죠. 첫 번째, 어디를 얼만큼 바꾼 거냐, 그리고 두 번째, 얼마나 더 비싸졌냐. 더 싸지진 않았어요. 세 번째, 이 차 주문하면 빨리 받을 수 있냐. 하여튼 요 세 개 질문, 요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면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. 비디오 오토. 첫 번째, 어디를 얼만큼 바꾼 거냐. 요 질문이 무색할 만큼 뒷부분만 쫙 바꿨어요. 재원표상의 이 전장, 전폭, 전고 뭐 이런 것도 딱 그대로고, 휠베이스도 그대로고, 요 C필러 V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트렁크만 싹 바꾼 거예요. 뒷범퍼도 그대로고요, 테일램프도 그대로고, 테일램프 안쪽에 이렇게 점으로 찍힌 것만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. 점처럼 이렇게 추가된 테일램프, 요거 이렇게 띄엄띄엄 됐냐, 요거 좀 보기 좀 그렇다, 요런 얘기 많은데, 사실 제네시스 두 줄 램프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완성도 있게 연결이 돼야지 좀 더 멋있긴 하겠죠. 근데 이게 이 점으로 추가가 된 게 이게 막판에 디자인 변경되면서 추가가 된 거예요.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연장하려고 그랬으면은 뭐 트렁크 여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었을 텐데, 이 트렁크가 철판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점으로 된 거 이거 없었어요. 근데 제네시스 두 줄 이 테일램프 보시면은요, G70보다 G80이 이 두 줄이 더 길죠. 그리고 G90로 가면은 두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차급이 올라가면서 두 줄 램프도 좀 더 길어진다는 건데, G70과의 요 차별화를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 놓은 요 느낌인데, 아무래도 나중에 디자인 변경되면서 이렇게 뒤 트렁크를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약간 완성도는 떨어지게, 약간 띄엄띄엄 이렇게 된 게 조금 이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죠. 자, 두 번째 질문, 요거 얼마나 비싸졌냐. 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은 200만원 비싸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세단에 비해서 200만원 비싸다. 근데 2.2L 디젤이나 3.3L 가솔린 이런 거 없습니다. 252마력 되는 2L 가솔린 터보 요걸로만 나옵니다. 가격이 노멀 모델은 4,310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, 스포츠 모델, 그러니까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다크 크롬 같은 걸로 되어 있고,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, 뭐 브레보 브레이크 들어가고, 뭐 LSD 같은 거 들어간 요 스포츠 모델은 4,703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. 결국 세단 모델보다 200만원 비싸면서 트렁크가 조금 더 넓고 트렁크로 넣고 빼기 편하게 이렇게 바뀐 모델이다. 테일램프가 이렇게 점점점점 해가지고선 조금 더 길게 됐다. 요게 200만원어치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뒷부분을 바꾸면서 200만원만 추가가 된 게 아니고 무게도 40kg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. 이 40kg 정도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도 조금 더 안 좋아졌겠죠. 복합 연비가 뭐 10.7에서 뭐 10.4 요 정도로 리터당 0.3 정도 안 좋아졌다는 건데, 요거는 뭐 1리터로 300m 정도 좀 덜 간다 요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요건 오차 범위 이내예요. 그냥 모는 사람에 따라서 세단이나 슈팅 브레이크나 그냥 뭐 연비는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외에 옵션 구성도 비슷해요. 뭐 사륜 구동 넣을 수도 있고요,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, 뭐 렉시콘 사운드도 넣을 수 있고, 와이드 선루프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, 뭐 이렇습니다.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은 풀옵션 모델은 6천만원짜리가 되기도 해요. 세 번째 질문, 요 차 언제 받을 수 있냐?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냐? 차 주문하면은 뭐 1년 기다려야 돼, 6개월 기다려야 돼.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치는 분들 많은데, 일단 빨리 받을 수 있으면은 나 뭐래도 살래, 이런 분들 좀 계시잖아요. 제네시스 슈팅 브레이크 요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차를 팔아요. 보통 이제 사전 계약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서는 차 만드는 대로 이렇게 차 주는 방식인데, 요게 오픈런 방식이라 그래서 그냥 7월 7일부터 선착순 100대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. 저도 이거 처음 듣는 방식이라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, 이게 그냥 뭐 가방 같은 거면은 이 매대 위에다가 100개 이렇게 딱 순서대로 올려놓고 줄 서세요 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팔면 되잖아요. 근데 이 자동차는 옵션도 다르고, 뭐 원하는 컬러도 다르고,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100대를 만들어 파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딱 줄 섰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은 어떡할 거란 말이죠. 이게 먼저 100대를 만들어 놓고 선착순으로 파는 만큼 선택의 폭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.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오픈런 때 산 요 100명의 고객들, 요분들한테는 에어매트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. 요 에어매트 요거 얼마짜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, 아이오닉 5의 전용 에어매트가 있거든요. 요거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파는 에어매트, 요게 32만 5천 원에 팔고 있으니까 아마 30몇만 원짜리 요거를 선물로 준다는 것 같습니다. 띠릭띠릭. G70 슈팅 브레이크는 유럽 전략형 차종입니다. 제네시스가 유럽 진출을 위해서 유럽 시장에 딱 맞춰서 개발한 차예요. 한마디로 유럽에만 팔려고 만들었던 차죠. 유럽 진출을 하면서 야, 유럽 사람들 너네들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어 라고 해서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만든 모델인데, 유럽에서 요 사이즈, 요 D 세그먼트, 요 콤팩트 세단, 요게 이제 3 시리즈, C 클래스 요런 거는 이제 세단 못지않게 외건도 상당히 많이 팔리죠. 근데 제네시스 G70은 그냥 외건이 아니라 좀 더 날렵한 외건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. 요 실용성보다는 스포티함을 내세워서 이렇게 슈팅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딱 들어갔는데,
이게 이제 시장 반응이 좀 시큰둥해가지고 많이 팔지 못했죠. 제네시스가 원래 약간 좀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3 시리즈 살 거냐, 4 시리즈 살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야, 그냥 G70 사면 돼. 요게 쿠페형 세단이야. 요렇게 만들었듯이 외건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든 거예요. GV70도 보세요. 그냥 SUV냐 쿠페형 SUV냐? 아니야, GV70 사면은 다 돼. 쿠페형 SUV처럼 날렵하면서 그냥 SUV처럼 짐칸도 넓어. 약간 요런 게 제네시스의 전략입니다. 그래서 그냥 외건은 안 만들고 슈팅 브레이크를 만든 거예요. 유럽을 위해서 이렇게 슈팅 브레이크까지 만들어가지고 싹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판매가 부진하죠.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안 판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또 판 게 이게 약간 이렇게 됐어요. 그냥 않게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게 되긴 했어요. 예.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합니다. 브랜드 인지도는 요 한마디로 명예로움 요런 건데 요 브랜드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함 같은 거를 이렇게 줘야 돼. 요게 오랜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스토리텔링 요런 걸로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역사가 짧은 요 브랜드는 모터스포츠 같은 데서 막 우승을 하면은 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명예로움 같은 걸 쌓을 수도 있거든요. 제네시스가 유럽 들어가면서 모터스포츠도 딱 힘줘가지고 들어가려고 이 몇 가지는 딱 준비는 하는 것 같았는데 요게 아직까지 이렇게 쫙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것 같진 않아요. 독일 DTM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있었고 유럽 투어랭카 레이스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르망 24시 레이스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하고 뭐 내부 레이스 뭐 이런 것들도 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확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렇게 모터스포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던 전략도 좀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들었던 대로라면 올해부터는 뭔가 이렇게 경기 유럽의 경기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좀 나갔어야 되는데 요게 아직도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모터스포츠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없거든요. 그냥 현대 N으로만 뭐 TCR, WRC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슈팅 브레이크는 다 아시죠? 제가 몇 차례 이 슈팅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그냥 매건이 아니라 슈팅. 여기 사냥이에요, 사냥. 그리고 브레이크는 진마차. 사냥을 위한 진마차예요. 요거예요. 그래서 그냥 진마차가 아니고 사냥을 위한 진마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리고 레저 뭐 약간 좀 이렇게 요런 게 좀 묻어 있죠. 요게 보통 쿠페의 뒷부분을 짐칸으로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. 에스턴 마틴 같은 게 이제 슈팅 브레이크로 대표적인 차죠. 영국 귀족들이 에스턴 마틴 스포츠카 타다가 이제 슈팅 브레이크로 개조해서 이렇게 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물론 그 전에 이 마차 시절부터도 슈팅 브레이크가 있었어요. 마차인데 뒤에 이렇게 총 같은 것도 싣고 갔다가 이제 뭐 사슴 같은 거 잡으면은 그것도 싣고 오고 막 요런 귀족들이 타는 사냥용 요런 마차 같은 게 있었습니다. 제네시스에서 외건이라고 하지 않고 슈팅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요게 그냥 짐차가 아니고 이게 약간 좀 레저용 차다. 스포츠를 위한 외건이다. 레저 활동 같은 거를 하는 외건이다. 답답한 외건 아니다. 짐차 아니다.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역동적인 쿠페형 세단의 뒷부분을 좀 더 이렇게 쓰기 편하도록 이렇게 레저용 외건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 G70 자체가 세단이 아니라 쿠페로 개발이 됐어요. 문짝이 4개 달린 쿠페예요. BMW야 뭐 많이 팔리니까 쿠페도 만들고 세단도 만들고 3시리즈도 만들고 4시리즈도 만들고 이렇게 다 팔리지만 G70 같은 거 이렇게 2개 다 만들지 못하거든요. 하나로 3시리즈나 4시리즈가 했던 요거를 다 만족시키는 요 차로 만든 게 G70. 약간 스포츠 세단으로 만든 거예요. 쿠페도 아닌 세단도 아닌 뒷좌석이 약간 불편한 세단. 쿠페로 보자면 뒤에 문짝도 열어서 조금 더 쓰기 편하게 만든 쿠페. 요런 식이죠. 제네시스의 전략이 다 이겁니다. 외건 살까 세단 살까 쿠페 살까 요거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슈팅 브레이크 G70 슈팅 브레이크 요렇게 하는 건데 요게 어떨 때는 먹히고요 어떨 때는 이도저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.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요게 유럽에서는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팔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 팔게 되는 약간 좀 안 좋은 이게 좀 약간 명쾌하지 않은 그림으로 시작이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게 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. 좀 더 지켜봐야죠. 제네시스는 이제 막 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다고 막 이렇게 뭐 망했네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니에요. 처음에는 다 이렇습니다. 렉서스도 이랬고요. 인피니티도 그랬고요. 다 이랬어요. 유럽 시장 이렇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. 거기서 더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 이러고 나올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제네시스 망했다라는 얘기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 유럽 시장 진출한 지 뭐 1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요. 뭐 제네시스 G70 제가 이거 1년 가까이 타고 다녔었잖아요. 이거 막 서킷 가서 테스트하고 막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다 했었잖아요. 약간 G70은 정말
많이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차 좋습니다. 이게 3 시리즈에 감히 비빌 수 있는 차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. 물론 3 시리즈보다 좋지는 않아요. 3 시리즈는 정말 이렇게 약간 달인급이고요. 3 시리즈에 비빌 수 있게 만들었다. 근데 인피니티보다는 좋아요. 인피니티보다는 이렇게 주행감이라든지 안정성, 핸들링 감각 이런 것들이 인피니티보다는 잘 만들었더라고요. 띠릭띠릭. G70 슈팅 브레이크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요. 조만간 뭐 시승회도 하고 뭐 이렇게 실차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G70 슈팅 브레이크 영상 아무래도 한 3-4개는 더 나갈 것 같습니다.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고요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오토. 미디어 오토. 띠릭띠릭. 미디어 오토. 미디어 오토.